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 수업 오리엔테이션 팁이라고까지 하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 대단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교과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해보면 좋더라고요 하는 정도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는 꼭 파워포인트로 미리 작성해서 전문적인 느낌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하듯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제가 어떤 교사인지는 학생들이 다 겪어보면 알 거라서 사실 그렇게 있어 보이는 사람은 아니라는 게 나중엔 들통나겠지만 그래도 첫인상은 중요하니까요. 전체적인 순서로는요. 일단 저를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한 안내, 평가에 대한 안내, 그 다음 나의 국어부장이 되어주겠니? 하면서 국어부장 하라고 좀 홍보하는 것, 이게 큰 틀이에요. 이것을 제가 2019년에 거꾸로 수업을 한다고 비장하게 다짐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던 자료와 2020년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만들었던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실 부분이 있으셔서 참고를 하신다면 영상을 만든 보람을 엄청 느낄 것 같습니다. 우선 2019년에 거꾸로 수업을 했던 그 해의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거꾸로 수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대강의 틀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지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줘요. 제가 1학년 때 이제 1학년들이 대상으로 했던 거라서 처음 고등학교 오자마자 첫 국어 수업인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좀 방향을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저의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일정을 먼저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소개 부분인데요. 혹시 진진가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가짜 라고 해서 전체 다 설명한 내용 중에 딱 하나가 가짜인 걸 찾아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 항목을 1번부터 10번까지 해놓고 아이들에게 다 진짜인데 하나만 가짜야 맞춰봐 하면서 생각을 좀 하게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의 나름의 프로필이라든지 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막 낱낱이 봐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저를 소개해도 그다지 자세히 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들께서 여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국어 교사의 어떤 소개를 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일까?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 빼고는 다 진실이라고 했을 때 뭐가 거짓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요거는 원래 반칙이긴 한데 전체가 다 진짜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약간 제 자랑 같은 것들도 막 섞여 있잖아요. 어디 뭘 집필을 했다 또는 뮤지컬 동호회에서 솔로로 나가봤다 아니면은 쩔이긴 했지만 어쨌든 웹툰에 연재했다 이런저런 것들이 막 적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으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하나 굉장히 뛰어나게 한 것은 사실은 아니다. 모의고사 집필을 한 것도 거의 최저시급 알바 수준의 돈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웹툰 연재한 것도 지금 찾아보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굉장히 그냥 도전 만화 어딘가에 찌그러져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도전해 본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나를 뭔가 살아있게 하고 생동감을 있게 하고 재밌고 무언가를 그냥 시도해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양한 분야에 이 고등학교에 와서 보내는 시간 동안 많은 시도를 하면서 살아봐라. 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이런 식의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하고 다 연결하려고 했냐면 제가 거꾸로 수업을 처음 하게 되는 거니까 다양한 활동들을 할 때 그것에 거부감 느끼지 말고 다 너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 성장을 시킬 때니까 그림을 그려보는 활동, 발표해보는 활동, 다양하게 시킬 저의 활동에 거부감 느끼지 말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너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라고 좀 깔때기를 꽂는다고 할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식의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거꾸로 수업 자체가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사고력을 키우는 건데 그 거꾸로 수업의 필요성을 알게 해주는 그 과정 속에서 관련된 영상 자료나 아니면 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막 집어넣어서 앞부분에 좀 거꾸로 수업의 필요성에 동기유발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넣었는데요. 꼭 거꾸로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선생님들께서 하시려는 어떤 수업의 방향성이 있다면 그것을 학생들이 좀 따라올 수 있게끔 유인할 수 있는, 좀 유도하고 필요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안내해 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학생들에게는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평가 비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거를 안내해 주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점수를 딸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야 학생들이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열심히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저는 첫날 그냥 모둠 자리 배치를 해버렸어요. 약간 낯설 때 하게 되면 크게 막 반감을 갖고 있어도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그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할 테니까 좀 처음에는 자리 배치를 먼저 해버리고 시작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서도 아예 낯선 친구들끼리 모둠에 들어가게 되면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둘씩 짝짓기해서 세트로 모둠 배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친한 친구 한 명 정도는 붙여주고 그런 다음에 랜덤으로 모둠을 뽑는 그런 과정으로 모둠을 뽑아 봤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하실 선생님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모둠 자리 배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좀 뭐 참고하실 사항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모둠 자리 배치를 한 다음에 국어부장을 뽑았어요. 저는 거꾸로 수업을 할 거라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활동지들이 존재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와주고 보조적으로 걷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진짜 절친 도우미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국어부장의 역할을 안내해주고 혜택이라고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내용들을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도 얘기해 준 거죠. 신청은 저에게 이제 국어부장이 되고 싶은 이유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쓴 친구.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세택에 기재하고 싶어서 국어부장 할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저는 거꾸로 수업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미리 밴드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실제 들어가 보고 한번 거기에 올려놓은 영상을 보는 연습을 시켰어요. 이 과정에서 누가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확인이 되니까 이 시간 내에 전체를 다 대부분을 가입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는 친구에게 직접 가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요. 거꾸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계속 봐야 되는데 만약에 뭐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닌 친구들은 미리 얘기를 하라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더 자세히 안내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꾸로 수업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 지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될 때 독서 수업, 2학기 때 독서 수업이 진행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자료예요. 독서 수업의 경우는 이미 1학년 때 제가 전체 학급을 다 수업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그대로 올라간 2학년을 맡게 됐기 때문에 별도의 자기소개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이제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에서 지켜야 하는 학생들의 약속 이런 것들을 먼저 안내를 해줬고요. 그런 다음에 뭐 활동자료집이나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소개해주면서 독서 교과가 뭔지 좀 안내해주는 그런 과정도 좀 거쳤고요. 그냥 단순히 그냥 책 읽는 게 독서인 줄 아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뭘 배우는지 좀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름의 과목의 목적성을 얘기하면서 제 나름은 동기 유발을 해준다라고 말하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 교과의 구체적인 목차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걸 배우는지 안내했어요. 그런 다음에 독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독서 A와 B에서 각각 무엇을 진행하는지 좀 안내를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수업의 순서,
또는 한 학기 한 권 읽기에서 선정된 도서 이런 것들을 안내하면서 미리 수업의 방향성을 좀 학생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준비할 것들을 안내해 줬고요. 그리고 역시나 평가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줬습니다. 평가를 미리 안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지필평가나 수행평가가 어떤 비율로 어떤 것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자세히 안내를 해줬고요. 그런 다음에 온라인 수업에 뭐 항목, 여기 지금 문학이라고 갑자기 바뀌었는데요. 독서는 2학기 과목이었고요. 사실 문학이 1학기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1학기는 정말 생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이니까 구글 클래스룸의 화면을 캡처해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학생들이 보면 되는지, 영상을 어떤 식으로 보면 되는지 순서가 아래부터 이제 쭉 쌓이게 되니까 수업이 이런 방향으로 보면 된다. 뭐 이런 걸 안내를 해줬었고요. 저는 이제 거꾸로 수업을 사실 처음에는 포기하지 못하고 막 디딤 영상도 올리고 그랬었어요. 온라인 수업이 됐을 때도. 그래서 디딤 영상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좀 표현을 하면서 이제 디딤 영상에 해당되는 영상을 시청하고 그런 다음에 출석을 인증하는 확인 문제를 풀면 된다. 뭐 이런 걸 안내해 줬어요. 다만 1학년 때는 제가 모든 반의 수업을 들어갔는데 2학년 때는 일부의 반만 수업을 들어갔기 때문에 디딤 영상 기록지를 실제 평가 점수에 반영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해줬고요. 그런 다음에 수업 영상은 어떻게 보면 되는지 뭐 수업 인증샷에 남기거나 하면 된다라고 안내를 해줬고요. 그러니까 과제를 하기도 했는데 인증샷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게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쭈루룩 다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이걸 보면서 대충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는 이런 흐름으로 이런 내용을 담으면 되겠구나 라고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수업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보여드린 파일, 이거 파워포인트로 지금 쭉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 파일이 필요하신 경우엔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이 파일을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단 3월 첫 주까지만요. 그 이후엔 제가 댓글을 놓치거나 할 수도 있고 해서 장담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 3월 첫 주까지 주로 이 시기에 많이 필요한 거니까요. 그때까지 이제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 수업을 준비하시고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성공적인 새학기를 응원할게요.